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갑작스러운 급락세를 보인 이유와 한편으로는 리플이 보여준 인수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위험을 피하려는 움직임, 즉 위험 회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매수 대신 현금화나 청산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특히 파생상품 시장에서 크게 드러났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에서 롱 포지션, 즉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걸어놓은 투자 계약이 대거 청산되며 일종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걸린 높은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눈여겨볼 것은 미국 경제 일정과 연준의 발언들입니다. 11월 첫째 주 뉴욕 증시에서는 연이어 주요 경제지표와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일에는 S&P 글로벌과 ISM의 제조업지수 발표가 있었고 4일에는 구인이직 보고서, 5일에는 민간 고용지표와 서비스업 지수, 6일과 7일에는 실업수당 청구와 비농업 부문 고용 통계가 이어집니다. 이런 일정들이 시장에 조심스러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지 혹은 내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이 와중에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투자 열풍 속에서 시장이 과열돼 있으며 때로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인용한 문장은 1983년 영화 워게임의 한 대사인데요. 때로는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버리는 자신의 SNS 프로필 이름을 카산드라 언체인드로 바꾸며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예언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인물을 자처했습니다. 또한 배경 이미지를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풍자화로 바꿔 현재의 시장이 역사적 거품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우려하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AI 열풍을 타고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가 폭등했는데 이 주가 상승이 실질 가치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2023년 이후 주가가 1200% 넘게 오르며 시가총액이 5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버리의 경고는 지금의 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전과 비슷한 집단적 확신의 거품을 보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유독 흔들렸습니다. 시장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 등 대부분의 주요 종목이 급락했습니다. 약 1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매수 포지션이 청산됐고 기관 투자자들도 암호화폐 ETF에서 자금을 빼냈습니다. 비트코인 ETF에서만 약 8억 달러 가까운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불안에 휩싸였고 투자자 심리는 급속히 위축되었습니다. 한편 경제 상황도 시장의 불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높은 금리가 주택시장과 실물 경제에 압박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발언 직후 암호화폐는 잠시 반등했지만 곧바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가 경기 둔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즉, 금리가 내려도 그 이유가 경기 침체라면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데이터 회사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3주째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수요가 줄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은 과거 사이클에서도 조정 구간으로 작용했던 구간이라 시장의 단기 약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리플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리플은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기업으로서 기관 투자자와 기업 고객을 위한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펠리세이드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단순히 기술을 사들인 것이 아니라 리플의 핵심 서비스인 리플 커스터디, 즉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에 확장 가능한 지갑 기술을 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로써 리플은 은행, 핀테크 기업, 그리고 대기업들이 실시간으로 자산을 이동하고 결제하는 구조를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펠리세이드는 서비스형 지갑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기업이 별도 인프라 없이도 몇 초 만에 자체 지갑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 지갑은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고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와도 쉽게 연동됩니다. 이 덕분에 리플의 주력 서비스인 리플 페이먼트, 즉 국경을 넘는 빠른 결제 서비스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플 사장 모니카 롱은 펠리세이드는 속도와 규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며 이번 인수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리플이 올해만 벌써 4번째 인수를 단행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앞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회사 히든 로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레일, 그리고 기업 재무관리 플랫폼 지트레저리까지 인수하면서 리플은 결제, 보관, 유동성, 기업 자금 관리를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행보는 단기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리플이 디지털 금융의 기반 시설로 자리 잡으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입니다. 특히 펠리세이드의 기술은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신속한 지갑 생성과 자산 보관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중 통화를 다루는 글로벌 기업들의 효율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플은 이미 전 세계 75개 이상의 규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BBVA, 싱가포르의 DBS 같은 대형 금융기관에도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리플은 다양한 국가의 규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거대한 불안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한쪽에서는 대규모 청산과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리플처럼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냉정한 판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